안녕하십니까. 안성현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285강은요 2019년 작년에 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결산 해설을 하고 법인에서 신고서하고 세무지원계약서의 어떤 작성 관계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 안세 재형 저널 2020년 3월 11일자 표지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고 내지에도 64페이지에 걸쳐서 해설서 작성 세무지원 작성 방법 같은 것이 서식까지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이제 이렇게 안세재경전의 부록인 월간 세무회 경영채널, 세계 경영채널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 200페이지 정도로 구청 내용을 그대로 해서 제가 이 중에서 이 페이지 이렇게 한 페이지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지판에 썼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한번 강의를 했던 건지 한번 보시고 쭉 그냥 쫙 찍어서 보시고 싶으면 이걸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첫째, 회사가 결산을 하면 이제 주주총회까지 해서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의 과정도를 보면 결산을 보통 1, 2월에 완료를 하죠. 1월, 12월 말에 딱 나오는 회사도 있지만 원가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석사항도 써야 되고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한 달은 걸린다고 봐야 돼. 또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 주체가 있어가지고 회의도 해야 되고 또 해외가 대주주인 경우는 해외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주주총회 6주 전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누구한테? 상장법인은 감독원한테 제출해야 되고 또 외부회계법인 회계감사를 위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사들이 일정을 짜가지고 회계감사 하게 되고 회계감사 끝나면 이제 회사의 상법상 내부감사한테 검토를 맡겨서 검토한 다음에 주총에 보고를 하고 주총 승인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 확정된 거를 3월 30일자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고 4월 중에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1년치 작년 결산에 대한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결산 재무 제표하는 것과 세무 신고서는 어떤 관계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나오는 것이 단기 순이익이라고 있죠. 세무 각사함정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적 회계감사는 재무 상태, 자산의 건전성, 실질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가 중심이 되지만 세무조정계산서에서는 이제 손익계산서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총 수익에서 더 수익이라고 보는 걸 입금산입이라고 해서 플러스를 시키고 수익이라고 안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 입금불산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시키고 또 원가나 비용 지출 판가에 의해서 비용으로도 인정해 주는 것을 손금산입이라고 해서 플러스시키고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 빼주는 것을 손금불산입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시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세무상 회계상의 단기 순이익하고 세무상의 순이익인 각사함정소득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같지는 않다. 왜?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이 회계상의 단기 순이익은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세무상의 각사함정소득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게 돼 있어요. 발생이라는 개념하고 권리의무는 조금 이게 더 보수적이고 이게 더 미래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상에서는 또 각사함정소득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수입으로 보는 것이다. 이익으로 보는 것이다. 회계상에서는 순자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단기의 업적에 의한 것이면 단기의 수익으로 보지만 단기의 업적이 아닌 것은 옛날 이 정기형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판단이 틀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무조정은 이 사례가 나오는데 세무조정 사안은 이제 요약해 보면 수익 쪽에서는 수익에 더 플러스 시켜서 세금 더 내야 되는 입금산입 항목이 있고 세금을 덜 내야 되는 입금불산입 항목이 있고 비용 쪽에서는 이제 세금을 덜 내는 송금산입 항목이 있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송불산입 항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결산 조정을 하고 이제 신고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차이의 개념을 알아보자. 결산 조정이라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에 꼭 필수적으로 회계처리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부 측정 항목들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내부 측정 항목이나 인식 항목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임의성이 있어가지고 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 비용, 충당금, 대손 충당금, 평가수원, 준비금 이런 것들은 다 내부 측정 비용이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 어딘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신고조정사항으로만 입금손익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대거래나 액티비티 항목이기 때문에 이미 거래로 뭔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 전형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퇴직보험금의 외부 예치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외부 예치라는 어떤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각종 정상적 지출 항목도 마찬가지 행위가 있고 공사 부담금도 공사의 부담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행위가 있는 것은 신고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가지 개념이 구분되는 걸 중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상 수익과 비용에서는 세무상은 순자산 증가세에 의하기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 증가 항목은 다 무조건 입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입, 차익 등을 보통 말하고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손금이 있는데 손금은 이 손바닥 손금이 아니고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손실로 인정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순자산 감소 항목이라고 하는데 원가나 비용이나 지출이나 손실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순자산 감소의 항목의 손금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 손금 항목 중에서 이제 각종 비용에 부인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 세법은 세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입금 항목보다는 송금 불산입 항목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과대 비용, 업무 무관비용 비용 부인하고 지급이자도 적정한 거 이상인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접대비 송금 불산입, 기부금 송금 불산입, 업무용 수용차도 이제 각 차당 연 800만 원까지 이 초과액을 송금 불산입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 업무 무관비용 송금 불산입, 과다 비용 송금 불산입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규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결국 다섯 번째로 당수 수익에다가 이러한 순자산 증가에 따른 송금과 입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것이 각 3년도 소득, 이것은 이제 세무상의 당기순이라고 그래요. 이건 회계상의 당기순이라고 발생주의, 이거는 권리금의 확정주의한 각 3년 소득에서 10년 내까지 발생한 이율을 빼줍니다. 옛날에 결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미래 이익이 나오기 위해서 선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손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치는 이제 인정해 준다 그런 얘기죠. 각종 소득공제 비과세를 빼면은 과세 표준이라고 그러고 과세 표준에다가 법인도 다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부터 200억까지는 20%, 200억부터 3천억까지 22%, 3천억 초과는 25%, 초대형 기업은 그래서 지방주민세까지 하면 27.5%를 내는 굉장한 세율 30% 가까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단계 누진세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가장 세액 감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청년 창업기업 세액 감면 이 세 가지다 이런 얘기죠. 세액 공제는 이제 중요한 게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연구기술력 개발비 세액 공제 이것들 두 개만 적용해도 거의 다 써먹습니다. 안전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환경보존조 시설 이런 것이 있고. 그럼 이렇게 세액 공제를 다 뺐는데 너무 많이 빼지면 안 되니까 최저한세라는 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정상 세율의 70%까지, 그러니까 2억까지 10%가 적용되는 것은 70%를 곱하면 7%까지가 최저한세율. 그 이하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어도 그것은 다음 연도 하고 2월 공제, 다음 연도 2월 공제는 가능하죠. 한도 초과돼서 감면하는 것은 2월 공제하고 20% 구간에 있는 것은 최저한세가 70%인 14%가 되고 이렇게 해서 15%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최저한세가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각종 감면이나 공제는 2월 공제에서 내년 내지 내후년도에 그 부족분을 갖다가 차액을 인정해서 혜택을 보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최저한세는 내야 된다. 최저한세는 일반 정상세율의 10%까지인 7% 내지 14%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가지 절차에 거쳐서 결산과 세무의 신고서의 핵심 내용을 한번 거듭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갖고 디테일한 것은 이와 같은 우리 재경 저널이나 월간 이런 책들을 보면서 법인세 해소책도 시중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또 실제 요새는 도전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그 세무 신고서한 절차가 비교적 수상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시면 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